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실쌤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병원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함께 할 책은요. 병원 매출 10배 올리는 절대 법칙입니다. 네,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의 매출을 10배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진료만 잘한다고 환자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병원이 변해야 고객이 늘어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죠. 병원을 찾는 고객분들도 예전과는 다른 서비스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그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오늘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병원은 어떻게 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이 서비스를 바꿔서 고객들의 이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마케팅이 아니라 가치 마케팅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마케팅, 진료비가 싸다고 수술비가 싸다고 몰리는 병원은 네, 순간적인 병원이죠. 그건 영구적으로 꾸준히 갈 수 없는 병원입니다. 네, 그리고 뭔가 싼 진료비만큼, 싼 수술비만큼 그에 합당한 무언가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죠. 저희가 무조건 싸다고 찾는 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 어떻게 가치 마케팅을 해야 할까요? 네, 저희가 명품을 살 때 1, 20이 아까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우리는 병원도 명품화 시켜야 합니다. 명품 병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와, 이 책 정말 원장님들과 병원의 직원분들이 함께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좋을 책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책 내용이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 병원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겠다 하시는 원장님이시라면 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의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드리려면 네,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중요한 점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명품화 시켜야 되잖아요, 병원을. 그러려면 브랜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컨셉입니다. 컨셉. 우리 병원만의 컨셉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함. 네, 다른 병원들과 우리 병원의 차이점을 두셔야 되는 건데요. 우리 병원은 땡땡땡 병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컨셉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컨셉 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 병원은 이것만은 정말 최고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컨셉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병원장님의 마인드, 경영 철학을 컨셉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이 추구하는 바, 네, 우리 병원이 설명을 잘하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병원은 설명을 잘하는 병원입니다. 라는 걸 컨셉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네, 저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컨셉으로 잡으시면 안 되겠죠. 우리 병원만의 특별함을 담아서 컨셉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컨셉을 하나 정하셨다면 그것을 끝까지 꾸준히 그것을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꾸 컨셉이 이것저것 바뀌면 이 병원에 주체성이 없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병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고객들이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이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컨셉을 하나에 정하셔서 꾸준하게 쭉 밀고 나가신다면 그 병원은 그 특별한 점을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브랜드를 딱 확고하게 만드셨다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병원의 특별함을 담아서 컨셉을 한번 꼭 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진료 보실 때 그 컨셉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시고 접수할 때 직원들 그리고 모든 서비스에서 우러나올 수 있게 고객들이 느낄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고객분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컨셉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느끼실 수 있게끔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느낄 수 있게끔 표현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컨셉을 정하셨는데 이 컨셉이 잘 드러나게 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원장님과 직원들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원장님과 직원들은 파트너이시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들이 그 원장님의 마인드를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
이 병원이 잘 될까요? 네, 이렇게 직원들, 내부 고객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지 병원을 찾는 고객분들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기분이 나쁘고 네,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고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베풀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아니면 뭐 원장님이 보고 계실 때, 아니면 CS 모니터링을 할 때, 그때는 잠깐은 바짝 긴장하고 친절한 것처럼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이 고객과 1대1로 응대를 하게 될 때, 뭔가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이 직원의 마음이 다 고스란히 전해지겠죠. 그러면 고객분들은 당연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직원들을 다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원들을 볼 때마다 뭔가 격려해 주시고 그냥 말 한마디라도 걸어 주신다면 네, 직원들은 굉장히 힘이 되겠죠. 특히 뭐 일반 직원들, 그쵸? 저희가 부서장급이 아닌 직원들 입장에서는 원장님을 뵙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가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가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직원들 하나하나의 가치를 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원장님들의 그런 마인드 있죠. 그것을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공유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계속 알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원장님의 마인드를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부서장들만 모아놓고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원장님이 크게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부서장급만 내가 잘 컨트롤하면 이 병원이 잘 될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부서장과 직원들 간에 갭이 생기고 원장님과 직원들 간에 갭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렇게 뭔가 따로 노는 네, 병원이 되는 거죠. 겉에서 봤을 때는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속에서 봤을 때는 이 밑에 일반 직원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직원 입장에서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나도 이 병원에서 뭔가 내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게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이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시고 계속 꾸지람만 하시고 네, 그러신다면 사기가 뚝뚝뚝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출근하셔서 네, 끝까지 진료 마치실 때까지 보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럼 다 관심 가져주시고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점심시간에 보는 직원들 있으면 밥 맛있게 먹어 라고 얘기해 주거나 이런 것처럼 그냥 툭툭 말을 건네주시면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장님들께서 한마디 해주시는 게 그 직원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원장님만 잘한다고 해서 부서장들만 잘한다고 해서 병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전 직원이 같이 노력을 해야지 이 병원이 잘 되는 병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직원 관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병원의 서비스를 매뉴얼화 시키라는 겁니다. 네. 시스템화, 매뉴얼화 중요한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빠졌어도 그것을 그 매뉴얼을 보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요. 누구 부서장이 한 명 빠졌으면은 일이 마비가 된다. 그 병원이 잘 되는 병원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부서장이 빠졌어도 이 부서장이 빠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모든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장님 한 분이 빠졌다고 해서 이 병원이 흔들리는 병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직원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굉장히 친절한 직원이 있고 뭔가 눈에 띄는 직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모든 전 직원이 이 서비스를 누구 하나만 들쑥날쑥 누구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평준화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서비스를 매뉴얼화 시켜야 되고 이 서비스를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병원의 서비스를 매뉴얼화하고 정착시킬 수가 있다면 그럼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갖출 수 있을 때 이 병원은 잘 되는 병원이고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병원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자, 컨셉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컨셉을 다, 네, 어디에서든지 이 컨셉을 느낄 수 있게끔 고객들이 느낄 수 있게끔 서비스화 시키고 이 서비스를 다 매뉴얼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그런 생각들을 병원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 마인드를 심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그것들을 이 전 직원들이 이루어 나갈 때 저희가 퀄리티 높은 네, 명품 병원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 꼭 한번 사서 직원들과 그리고 원장님들 함께 읽어보시면서 우리 병원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우리 병원을 어떻게 명품 병원으로 만들 것인가, 특별한 병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객들과 저희 직원들, 네, 원장님들 서로 다 소통하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고객은 무엇을 원할까? 이 직원은 무엇을 원할까? 원장님은 무엇을 원할까? 이렇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잘 되는 병원은 원장이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직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병원을 찾는 고객들께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을 잘 알리고 브랜드화 시킬지, 우리 병원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시킬지 한번 서로 토의해보고 좋은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행복하세요.